오늘은 상관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경관이 무엇이냐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그 전에 상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처를 낸다 할 때 상자입니다. 관은 우리가 정관, 평관 할 때 사주 명리학에서 도덕 또는 법률의식, 합리적인 사고, 해야 될 것과 하면 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이성적인 능력, 그리고 명예 등등등, 육친으로 보면 자식이 되기도 하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이라는 것이 좋다는 희신이나 용신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상관이 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관에서도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이 상은 예전에 봉건 사회에서 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대했습니다. 이 관을 거스른다는 것은 역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봉건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글자로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한자 중에 관을 손상시키는 글자 중에 이 상자를 골랐는 겁니다. 상관은 식신과 함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쳐서 어떤 우리 사람한테 필요한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좋은 의미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저 상관이나 식신이 희용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기구신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용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고 기구신이라서 나쁘다는 그런 접근 방식보다는 오히려 기구신을 잘 따듬어 쓰면은 희용신의 가치에 준하는 그런 길작용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신과 구신일 때 가지고 있는 강한 오행의 작용력 때문에 강한 감성에 묻혀서 식신이나 상관의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관이 관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 정관 또는 평관이 좋은 글자인데 상관이 가서 훼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주에서는 남편을 기만하거나 또는 함부로 대한다. 또 남자 사주에서는 상관경관일 때 자식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육친관계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 관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타인으로부터 아주 모난 성격의 소유자 또는 함부로 범접하기가 두려운 만만치 않은 상대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경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점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간이 무기토냐 일간이 갑을목이냐에 따라서 상관경관은 인성에 의해서 이 상관경관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일간이 병정화이냐 경신금이냐에 따라서 재성에 의해서 상관경관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병이 있을 때 그 약이 바로 인성과 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는 대부분 상관경관에서는 인성이 오면은 상관경관이 무마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해석입니다. 잘 이 강의를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기토가 이 화목을 용신으로 쓸 때 목은 희신이 됩니다. 이 목을 훼손시킬 수 있는 글자는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할 때를 우리는 상관경관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편관을 극하거나
또는 상관이 정관을 극하거나 또는 식신이 정관, 상관이 편관을 극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케이스입니다. 극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상관, 경관 또 결국은 극의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화일간을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병화일간이 아닙니다. 병화가 경금을 보았을 때 말하자면은 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양간이 양간을 극하기도 하고 음간이 음간을 극하기도 하고 양간이 음간을 합해버리기도 하고 음간이 양간을 반극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병화가 신금을 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강한 병화의 친구인 정화가 오면은 이 신금은 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신금을 도와주는 글자가 없으면은 합이 되더라도 병화에 의해서 신금의 작용력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직접적으로 경금을 극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화의 친구인 병화가 오면은 오히려 더 병정화가 합세해서 경금을 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온전한 극이고 이 두 가지는 항상 극의 암시가 따라붙는 경우입니다. 합도 극의 일종으로 보아야 되고 반극도 그 일종의 극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극하는 상관 경관의 사주에서는 병정화가 오면은 이 병화가 경금을 목의 도움을 받았는 병정화가 경금을 제해줌으로 인해서 간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금이 간목을 극하려고 할 때 간목은 불에 의존해서 의탁해서 불로 하여금 금을 제해주면은 본인이 간목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병정화 또는 가벌목의 용신의 또는 희신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인묘, 사오미, 술토가 있다면 더없이 반갑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성에 의해서 상관경관이 구제되는 경우는 가벌목 일간 사주에 식신 또는 상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경금을 극하고 있을 때 수가 와서 화를 제해준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 경금은 불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임계수나 경신금이 천간에서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할 때 지지에서는 해자, 축, 진신, 유금이 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목이토일간과 가벌목일간 사주에서는 나 자신에 해당되는 무기토와 가벌목이 한신이 됩니다. 한신이 된다는 것은 비견 또는 겁재의 마인드가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자에 의해서 어떤 감성적인 요소는 나타날 수 있지만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비겁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상태에서 식신이 또는 상관이 주도적으로 관을 훼손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내 자신을 도와주는 무기토의 인성, 가벌목의 인성인 임계수가 바로 상관경관의 덫에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사례는 비견겁재가 기구신이 돼서 내 자신이 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정화 일간에서 수금이 용신과 희신 역할을 할 때 식신상관에 해당되는 무기토가 임계수를 만나면 토복수를 합니다. 이때 경신금이 있어준다면은 이 임수는 계수는 경금과 신금의 도움을 받아서 토의 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 토의 기운은 그 강한 기운을 토생금, 금생수해서 설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관경관이 일어났을 때
병정화 일간은 재성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인성에 의해서 구제가 된다면 갑을목이 와야 됩니다. 갑을목은 한신이기 때문에 무기토를 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정화 일간이나 경신금 일간 사주에서 상관경관은 인성에 의해서 상관경관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신금 일간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신금 일간 사주에서 화목이 용신인데 화가 정편관입니다. 이때 임계수가 수극화하면 상관경관입니다. 이때 역시 갑을목이라는 경금 신금 일간 사주에서는 재성이 와줌으로 인해서 이 병화는 식신상관이 물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가 화를 극하려고 할 때 화는 목의 도움을 받아서 이 강한 임계수인 상관의 기운을 수생목, 목생화해서 설기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상관경관의 두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임계수 일간은 왜 없느냐? 임계수 일간은 무토기토가 용신이 되는 또는 희신이 되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무기토가 정편관이 용신이 될 수가 없다면 상관경관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는 과거에도 그랬을 수 있겠지만 현대는 특히 상관의 시대라고 합니다. 재주가 있고 타고난 어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그 능력을 펼쳐서 부를 축제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상관 또는 식신도 희용신이 있고 기구신이 있습니다. 희용신은 이성적으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기구신은 감성적으로 절제가 쉽지 않습니다. 식신 또는 특히 상관은 지나치면 자만심에 빠지고 관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작용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토나 갑을목이 상관경관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인성에 의해서 사주를 다스려야 하고 병정화나 경신금이 상관경관의 구조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재성에 의해서 사주를 중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토 사주에 만약에 금과 목이 배치되어 있다면 상관경관입니다. 이때 병정화가 있으면 사실은 관성과 인성이 용신과 희신으로서 사주를 이미 중화시켜주고 있는 준관인 상생격이 되는 것입니다. 준이라고 붙인 이유는 바로 이 식신 또는 상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자는 목의 도움을 받는 불에 의해서 희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는 나쁘지 않은 사주라고 보입니다. 인성을 극하는 재성만 만나지 않으면 상관경관은 다스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갑을목 사주에서 화가 금을 극할 때 수가 있으면 이 사주는 이미 관인상생에 준하는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 역시 식신 또는 상관을 쓰는 관인상생격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운에서 구신에 해당되는 기신에 해당되는 무기토가 임계수를 극한다면 그대로 상관경관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병정화 일간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정편관을 극하고 있는 상관경관일 때 재성이 사주 안에 있어준다면 이미 재관이 상생하는 사주가 됩니다. 식신상관을 쓰는 재관상생격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운에서 비급에 해당되는 글자가 재성을 극하지만 않는다면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신금 사주에서 임수가 병화를 극하는 상관경관 사주에서 갑을목이 있다면 이미 재관상생에 준하는 사주가 됩니다. 식신 또는 상관을 쓰는 재관상생격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비경겁제에 해당되는 경신금이 목을 극하지 않는 한 임수가 병화를 보는 상관경과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각각 이 용신과 희신을 도와주는 용신의 근이 지지에 있어 줌으로 인해서 천간에 있는 용신과 희신이 기신을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경관의 구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런 사주가 상담을 요청해 올 때는 이 점을 잘 주목을 해서 그분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타인과 잘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성과 재성에 의해서 사주가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주 상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관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현 시대가 상관경관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지나치게 강한 식신 또는 상관의 마인드로 살다 보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의 직업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인이나 또는 노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예인들이나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면서 출세할 수 있는 구도, 또는 권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면서 어떤 기득권을 얻어낼 수 있는 구도,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일순간에 큰 어떤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여지지만은 방금 설명드린 이 인성이나 재성에 의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스스로 관을 손상시켜서 관제 구슬에 오르거나 인간관계가 핍박해지거나 결국은 자업자득의 어리석은 삶을 경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관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